홍콩의 한 항공사에서 일하는 촉망받던 스튜어디스 진만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상할 수도 없는 의외의 곳에서 싸늘히 식어버린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만 쉽사리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은 2013년 홍콩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우리에게 국제금융도시로 잘 알려진 홍콩은 매혹적인 야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진만의, 그녀는 1987년 야경이 매력적인 홍콩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여동생,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진 씨는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콩에 있는 명문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홍콩중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 시절 진 씨의 친구들은 참한 외모를 가진 그녀에게 항공사 스튜어디스에 지원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진 씨는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항공사에 들어갑니다. 2010년 23살의 진 씨는 무사히 인턴을 마치고 드디어 캐세이 드래곤 항공의 정식 스튜어디스가 됩니다. 정식 스튜어디스가 된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무척 기뻤습니다. 진 씨의 부모 역시 큰딸 진만의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일을 척척 잘 해낼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2012년 11월 퇴근한 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바에서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작업을 겁니다. 그는 꽤 준수한 외모를 지녔고 재치 있으며 유머러스한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막준현, 1987년 11월 4일 선전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부모를 따라 홍콩으로 건너와 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는데 덕분에 그는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랍니다. 막 씨는 어려서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막 씨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할 뿐 미래에 대한 걱정은 1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막 씨는 오로지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저녁 클럽이나 바를 돌아다니며 하이에나처럼 여성들을 탐색하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바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진 씨를 발견하고 작업을 건 것입니다. 진 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막 씨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반해 급기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진 씨와 막 씨는 사귀기로 합니다. 진 씨의 친구들은 바에서 만난 남자를 믿지 말라며 하나같이 그녀의 선택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 씨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진 씨는 남자친구 막 씨가 너무 좋았고 또 그를 믿었습니다. 연애 초기 막 씨는 세상 누구보다 진 씨를 아꼈습니다. 매일 그녀를 자신의 차로 출퇴근시켜주고 주말에는 진 씨와 야외로 나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진 씨는 자상한 남자친구에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겼고 자신이 보석 같은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핑크빛 아름다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 씨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크게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2013년 9월 진 씨와 막 씨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로 하죠. 2달 뒤 진 씨는 선전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하는 새로운 남자친구 호아강을 만납니다. 진 씨는 매일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노는 막 씨와 달리 성실한 호아강이 좋았습니다. 진 씨와 호 씨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3년 12월 8일 진 씨의 여동생은 언니 진 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진 씨가 아무 말도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동생 역시 12월 4일 이후로 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 씨의 여동생은 진 씨가 5일과 6일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언니가 친구들과 놀다가 7일 바로 회사에 출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진 씨에게 계속해서 전화해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그녀는 바로 언니 진 씨와 함께 쓰고 있는 방으로 갑니다. 진 씨와 여동생은 함께 방을 쓰고 있습니다. 방에는 2층 침대와 옷장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진 씨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동생의 것입니다. 여동생은 급히 진 씨의 침대를 확인합니다. 침대 위에는 진 씨의 회사 유니폼, 핸드백, 구두 등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진 씨가 평소에 이렇게 물건들을 침대 위에 어지럽게 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두를 침대 위에 두다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여동생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진 씨의 가족은 먼저 진 씨의 친구들에게 전화해 진 씨가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합니다. 새벽 2시 10분. 여전히 진 씨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녀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진 씨가 일할 때 사용하는 캐리어가 옷장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녀의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서 진 씨의 옷으로 덮어놓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차마 옷가지를 들춰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진 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옷장 속에서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진 씨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진 씨는 사망한 지 약 3, 4일이 지났으며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며칠씩 방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런 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여동생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진 씨와 여동생의 사이는 각별했고 여동생이 언니를 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홍콩인들은 숨진 채 옷장에 있던 언니와 아무것도 모른 채 몇 날 며칠 함께 지낸 여동생의 정신적 충격을 걱정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진 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진 씨는 매우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친절해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 씨와 전 남자친구인 막준현이 큰 갈등을 빚었었다며 막준현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인 막준현과 현재 남자친구인 호화강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지만 현재 남자친구인 호화강은 사건 당일 홍콩이 아닌 선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 막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막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행방을 수소문하지만 그들조차 막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진 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12월 4일 막씨가 진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에 나섭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 인력을 투입해 용의자 막씨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막씨는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매일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아들을 매우 한심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던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죠. 부모의 지원이 끊기자 궁핍해진 막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막씨의 친구들에 따르면 걔는 여자들이랑 노는 것밖에 몰라요. 맨날 있는 척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다 떨어대면서 돈을 빌린다니까요. 그러고는 갚지도 않아요. 또한 걔가 전 여자친구한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어쩌면 걔가 범인일지도 몰라요. 막씨의 친구들조차 막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합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 2013년 8월 막씨는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다며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더니 급기야 도박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지게 되죠. 막씨는 여자친구인 진씨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며 부탁합니다. 마음이 여렸던 진씨는 남자친구 막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때부터 진 씨는 막 씨의 ATM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막 씨는 걸핏하면 진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합니다. 2013년 9월 4일 도를 넘는 막 씨의 행동에 진 씨는 그만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자 막 씨가 크게 화를 내며 진 씨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두려움에 그녀는 막 씨의 말을 듣는 척 연기하다 기회를 봐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막 씨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겨우 우리 돈 약 19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진 씨는 막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휴대폰, SNS 등에 남자친구를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그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 호아강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다시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생활합니다. 하지만 막 씨는 진 씨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광기 어린 복수를 결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찰은 막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증 씨를 만납니다. 그녀에 따르면 막 씨는 진 씨와 이별 후에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12월 5일 밤 9시 농구장에서 막 씨를 만난 친구 몇 명은 그의 목 부위에 5에서 6cm 정도의 손톱으로 핥힌 듯한 흔적을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진 씨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흔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막 준현이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계속된 수사에도 막 씨를 찾을 단서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그가 이미 홍콩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씨의 고향은 광동성 선전입니다. 경찰은 그가 선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광동성 경찰과 협력해 그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동시에 홍콩 달러 30만 달러, 우리 돈 약 4,700만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 막준현을 공개 수배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언론을 통해 용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막 씨는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가족과는 일체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017년 경찰은 특별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끈질기게 막 씨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경찰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집에 범죄자가 있어요. 빨리 좀 잡아가세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신고 전화가 온 이상 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막준현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진 씨의 전 남자친구 막 씨는 범행 후 선전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2015년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 그는 뜬금없이 자신의 범행을 아내에게 모두 고백합니다. 남편의 엄청난 과거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 남편의 범죄 사실을 묻어두기로 합니다. 2017년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경찰이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막 씨는 예전의 망나니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은 외면한 채 매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른 여성을 만나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참다 못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남편 막 씨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이를 들은 막 씨의 장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10월 29일 경찰은 막 씨가 선전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장 출동해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막 씨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찰의 압박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막 씨는 사건 당일인 12월 4일 진 씨가 자신을 집으로 불러 그녀의 집에 가게 됐고 두 사람은 화해하고 다시 사귀기로 합니다. 그런데 진 씨가 자기 몰래 새로운 남자친구인 호아강과 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절 기만했죠. 너무 화가 나 그만
저도 모르게 실수였어요. 실수예요. 막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겁이 나 그녀를 옷장 속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막 씨의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진 씨와 헤어진 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한 각본대로 차근차근 범행을 실행해 갔습니다. 12월 4일 진 씨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숨어있던 막 씨가 나타나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죠. 그는 진 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위협합니다. 그러나 진 씨는 막 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넌 내 거라고! 막 씨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진 씨를 옷장에 유기하고 그녀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이후 막 씨는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 진 씨의 휴대폰을 우리 돈 약 23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범행을 저지른 막 씨는 자신의 집에 들러 아버지 돈 약 1,900만 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모든 일은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선 막 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감형을 받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7명의 배심 원단은 4시간에 걸친 상의 끝에 6대1로 유죄를 판결해 막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막 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